내 이름을 되찾은 날. 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 부산에서 25년간 작은 학원을 운영해온 원장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학원 원장이었어요. 동업자인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톱니다 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6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학원 청소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오전 수업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다시 내일 수업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해요 라며 환하게 웃어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업자인 남편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게 하는 말투가 마치 직원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영희야, 청소는 다 됐어? 교육청 점검 나오는 날이야. 영희야, 새 교재는 정확히 내일까지 준비해줘. 학부모들 기다리고 있어. 영희야, 내 수업 자료랑 내 자료 섞지 말고 따로 정리해줘.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25년을 함께 해온 동업자인데 마치 제가 고용된 직원 취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고 잠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영희야, 너무 한가해 보여.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항상 바쁜 척이라도 해줘.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가해 보인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학원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구나.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몸살로 온 몸에 열이 올라 쉬고 있을 때였어요. 영희야, 아픈 건 알겠는데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할 거야?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대타라도 구해줄 수 있지?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수업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곳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강의로 저를 괴롭혀 왔던 목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큰 소리로 수업하고 상담하다 보니 성대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였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민수야, 내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래. 그때 민수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 수업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수업이라니. 제 건강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51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옆 병실 환자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이 아파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민수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영희야, 수술 잘 됐어? 그런데 내일부터 상담 업무 가능할까?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성대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상담 업무였어요. 민수야, 의사가 한 달은 목을 쉬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 임시 직원이라도 써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동업자가 수술했는데 임시 직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민수가 학부모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상담실 앞을 지나가다가 들렸거든요. 원장님, 영희 선생님 때문에 학원 운영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저희 아이 교육 방침에 대해서.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더 쉽게 설명해주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학습법을 조언해주고 진로 상담을 정성껏 해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죠. 솔직히 영희 선생님 없으면 수업료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영희야, 우리 이번에 교육 세미나 참석하러 서울 다녀올 거야. 3박 4일 정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영희는 학원 지켜야지. 나 혼자 다녀올게.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5년 동안 함께 해온 동업자인데 저는 그저 학원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직원 취급하면서 혼자 모든 걸 처리하라고? 그럼 내가 먼저 이곳을 떠나주지. 민수가 서울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51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동업자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영희로 살아보자. 민수가 서울로 떠난 그날 학원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곳에서 외톨이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학원이 반은 내 거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지? 이 학원은 제가 2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든 곳이에요. 처음에는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1명, 2명 학생을 늘려가며 지금의 학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치 제가 고용된 직원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직원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동업 해지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25년 동업한 학원인데 지분을 정산하고 나가고 싶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상황을 설명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동업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정리는 흔한 일이에요.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5,050입니다. 그럼 자산을 반분해서 가져가시거나 한 분이 다른 분의 지분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제 지분을 팔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51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다행히 며칠 후 민수가 제 지분을 사겠다고 했어요.
아마 학원을 혼자 운영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영희야, 정말로 나갈 거야? 응. 내 결정이야. 그럼 집은 정산하고 우리 관계는 끝인 거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 수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정아, 나 강릉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민수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희야, 무슨 일 있었니? 수정이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잘했어, 영희야. 진작 그랬어야지. 강릉에 내 고모가 살거든. 거기 바다 근처에 작은 카페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수정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일주일 후 아침 민수가 서울에서 돌아왔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서 영희야, 다녀왔어라고 하더니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영희야, 이 짐들이 뭐야? 이사 가려고 짐 쌌어. 이사? 어디로? 강릉으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희야, 무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동업 폐지했어. 뭐라고? 동업 폐지? 그때 저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 혼자 세미나도 다녀오고 혼자 결정도 내리고 나한테는 청소나 시키고. 나도 동등한 동업자인데 언제부터 직원 취급했어? 영희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너 혼자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혼자 할 수 있게 된 거야. 민수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그럼 지분 정산금은 어떻게 할 거야?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강릉에서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편하게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강릉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5년 만에 맡아보는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새 카페는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공간이었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카페야. 정말 내 카페? 지금은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이웃 사장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는 이제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김영희로 살자. 누구의 동업자도 아닌 그냥 김영희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